안녕하세요. 체인의 공방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기초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다른 분들이 찍어 놓은 것들을 그냥 재사용을 해서 자, 이거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팁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다시 찍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했던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다시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찍고 있는 거라서 일단 한번,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 했던 것들 다 콕콕 집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바늘을 잡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대부분 강의를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 코바늘도 한번 잡아보지 않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늘 잡는 방법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거 어떻게 이게 맞나?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으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을 쫙 피세요. 쫙 피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명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엄지. 그래서 자, 요게 이렇게 쫙 벌리신 상태에서 요 검지에 있는 요 검지와 중지를 벌리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꼬리실이 이쪽이 꼬리실이고 여기가 실이 연결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을 끌어오는 실이죠. 그래서 꼬리실이 요렇게 손에 이렇게 오른손에 잡고 여기 요렇게 걸치세요. 이렇게 걸쳐서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엄지를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엄지와 검지로 잡고 그 다음에 이 검지에다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요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니 이것도 뭐가 어렵지라고 생각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시고 요렇게 가위 요렇게 요 지금 검지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척 하고 올리세요. 지금 여기 있는 꼬리실은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올리시고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중간을 잡으세요. 자, 요게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손은 항상 뻗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손가락이, 손가락 되게 짧은데 저도 이렇게 잘 뻗거든요. 요렇게 뻗어서 여기가 탱탱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얘가 끌어올 때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는 여기에 팽팽하게 유지하고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손가락을 요렇게 여기 실에 걸려있는 요 실을 요렇게 소지에다가 감아서 하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 이 뜨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너무 확확 밀려 나와서 여기를 요렇게 감고 했거든요. 근데 요 방법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소지에다가 여기 검지에다가 요렇게 감아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뭐 사실 누가 뭐 하라 마라 이건 아니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잡는 방법은 내가 편한 방법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기본 자세는 요거다. 자, 코바늘 시작할 때 여기 실을 잡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바늘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코바늘을 잡을 때는 요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검지로 바늘을 힘을 이렇게 여기 힘을 실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방식이 맞다라는 건 없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요 방식은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해서 손목이 많이 아파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전 이게 아파요. 그럼 이게 아프시면 그러면 아까 요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필 잡듯이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잡으면 편합니다. 근데 요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편한 방식대로 하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는 법, 코바늘 잡을 때는 요렇게 잡는다. 자, 다음은 이제 시작을 하려면 먼저 코바늘에다가 이 실을 걸어줘야 돼요.
그 준비 자세라고 하거든요. 자,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자세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다가 실을 넣고 시계 반대방으로 돌려요. 자, 요렇게 해서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엄지와 중지로 요 꼬리실 부분을 요렇게 고리를 잡아서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요렇게 잡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으세요. 근데 요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자, 그렇게 안 되시면 요 꼬리실을 그냥 여기 실 뒤에다가 놓고 요 실 뒤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하실 수 있거든요. 안 되면 요렇게 잡아서 실을 잡아서 그냥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척 크로스. 근데 이 꼬리실은 뒤로 가야 돼요. 자, 이 꼬리실 뒤로 가는 거 중요해요. 자, 꼬리실 뒤로 보낸 상태에서 자, 이제는 요 코바늘에다가 요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실을 요렇게 고리가 요렇게 있으면 고리의 앞에서 뒤로 요렇게 바늘을 넣고 자, 실을 끌어와야 돼요. 끌어올 때는 보세요. 요렇게 실을 감아서 끌고 와요. 자, 이렇게 감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에다가 실을 이렇게 놓고 적당한 요 구멍을 적당한 요 바늘 들어갈 만큼의 적당한 요 크기로 해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실을 끌어와요. 실을 끌어오는데 자, 실을 밑에다가 넣어놓고 자, 요걸 걸어서 코바늘의 훅으로 걸어서 실을 방금 들어갔던 원에 통과해서 끝까지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 자,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데 자,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는 게 준비 자세예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직은 한 코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그냥 단지 준비 자세. 자, 여기다가 바늘에다가 실만 걸어준 준비 자세입니다. 그리고 요 바늘은 이렇게 바늘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요 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가 너무 빡빡하면 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 얘가 원이 요 안에 있는 원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슬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슬을 만들 때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실을 끌어왔던 방식이랑 동일해요. 근데 실을 끌어왔을 때, 자, 보세요. 요렇게 밑으로 가서 훅으로 걸고 와서 이렇게 원을 통과해줘요. 그러면 여기 한 코가 생겨요. 다시 또 한 코를 만들려면, 자, 이렇게 방금 했던 여기에서 요 지금 걸려있는 상태에서 실을 밑에서 걸고 와서 끌어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근데 제가 보세요. 지금 요걸 갖고 올 때 코바늘의 훅이 여기 앞에 있는 요 훅, 요걸 훅이라고 하거든요. 요 훅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갖고 올 때마다 얘가 실이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훅이 처음엔 이렇게 돌아가 있지만 제가 끌고 올 때는 항상 훅을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해놨어요. 자,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을 보면 이렇게 실을 좀 눌려보면 실은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물방울처럼 여기 걸려있는 요 고리가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 요거를 실을 갖고 와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요 물방울 무늬의 아랫부분에 살짝 공간이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넓어요. 그래서 끌고 나올 때 편해요. 제가 만약에 훅을 위로 해서 갖고 와 볼게요. 위로 하면 얘가 위에 걸려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할 때는 자, 여기에 걸어서 끌고 오세요. 자, 밑을 향해서 훅을 요 밑에 여유 공간 있는 부분으로 끌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사슬을 만들 때는 항상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사슬을 통과할 때는 훅을 항상 물방울의 그 윗부분, 물방울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요 물방울의 위쪽이 조금 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 부분이 요 훅이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밑을 향해서 하면 잘 빠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자, 제가 왼손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계속 이렇게 고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항상 요 엄지와 왼쪽 손의 엄지와 중지는 항상 내가 뜨려고 하는 실의 고리에 가깝게 이렇게 항상 이동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오른손에 저의 오른손에 힘을 실어서 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이 왼손이 저 멀리 있으면 얘가 힘이 이쪽 왼손에 쏠려요. 그래서 얘가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놓고 왼손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사슬이나 편물에 가까이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끌고 올 때는 자 오른손에서 바늘에서 실을 끌고 올 때는 항상 밑을 향해서 뺀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사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초 사슬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초 사슬을 만들었고 자 이제는 한 단을 이제 기초 사슬만 계속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코에 걸어서 이제 위쪽으로 편물을 계속 늘려주는 형태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 사슬만 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짧은뜨기를 아직 안 했어요. 짧은뜨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편물의 높이를 올려가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짧은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앞에서 했던 이 기초 사슬코를 저는 10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10코가 어떻게 10코가 다 맞는지 한번 이 코수 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매듭을 잡을 때는 요 밑에 보면 매듭이 이렇게 잡힌 부분이 보여요. 자, 이렇게 매듭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요 매듭이 잡힌 부분에 이제 바로 위쪽에 보면 요렇게 사슬이 잡혀 있는 게 보여요. 요 사슬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10개를 다 잡고 왔어요. 자, 이제 10개를 잡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평면뜨기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코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잡은 요 기초 사슬에다가 이제 처음 1단을 시작하는데 1단이 좀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1단 하는 방법을 2가지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방식은요. 여기 뒤에 있는 이렇게 딱 돌려보면은 뒤에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는 코산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코산에다가 걸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여기 지금 만들었던 사슬에다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영상을 2가지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뒤에 있는 코산에 걸어서 하는 방식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러니까 실에서 바늘을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꽂아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실이 요렇게 하면 실은 꼬여 있죠. 그래서 실을 정확하게 요렇게 보면 실이 요렇게 잘 모양을 잘 유지해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실을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렇게 당겨 보면 실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실이 저는 앞쪽에 움직이고 있어요. 뒤쪽은 가만히 있고 앞쪽만 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쪽만 움직이는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바늘을 제대로 꽂은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요게 뒤로 가는 방향으로 했다. 요게 지금 뒤로 가는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얘가 할 때 여기가 꼬여서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꼽는 방식은 실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부분, 여기 움직이는 실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 있는 이 실이 내 바늘의 앞쪽에 오도록,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바늘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1단 시작을 할 거예요. 1단 시작할 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방식으로 이제 코산에다가 걸어서, 이제 기초코에 있는 코산에다 걸어서 1단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결과물은 요렇게 생겼어요. 1단에 코산에 걸면은 여기 있는 온전하게 이렇게 다 사슬이 보이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단 할 때는 코산에다 걸어서 하는데, 자, 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 있는 코산에 걸어서 하는데, 자, 코산에 바로 걸려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코산에 바로 첫 번째 자리부터 걸기 힘드니까 두 번째 자리부터 이렇게 걸어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자리를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거 코산을 10개를 맞춰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다가 코산을 하게 되면 한 코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둥코를 세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기둥코를 한 코를 세우고, 그래서 자리값을 찾으려면 요 실이 뻗어져 나오는 여기 지금 여기 뻗어져 나오죠. 요 실. 요 실의 바로 밑에 있는 코산, 여기 말고 그 다음 코산으로 여기 보면 코산이 뻗어져 나오는 거 여기 하나, 그 다음 코산이 여기죠. 그래서 요 코에다가 이제 우리는 계속 앞으로 걸어서 하는데, 요 코를 걸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편물이 이렇게 요런 상태가 있다면, 자, 이 코산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걸 거예요. 그리고 짧은뜨기라는데, 짧은뜨기는 2스텝으로 돼 있어요. 자, 1스텝은 한 번을 걸어서 코산만 통과하면 두 코가 생겨요. 이 두 코가 생긴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모두 빼면 이게 짧은뜨기 한 개를 한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 마커를 걸 거예요. 자, 마커를 걸 때는 여기 다리 하나 생겼죠. 방금 짧은뜨기 한 거 다리. 그리고 그거의 머리사슬을 찾으세요. 그럼 머리사슬이 요거예요. 자, 머리사슬에다가 요렇게 하나를 마커를 껴 놓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 코를 다 코산에다가 하나씩 다 짧은뜨기로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또 여기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코가 지금 요 마커가 걸린 요 코가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가지만 뒤집어서 다시 하게 되면 이제는 1번이 반대 방향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마커가 걸었던 요 코는 10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편물을 뜰 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평면뜨기로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코산을 또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코산은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산은 이렇게 옆에 보면 또 옆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요 코가 있어요. 요 코를 앞에서 뒤로 통과. 네 방향에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자, 1스텝 코산 하나 걸고 2스텝 두 코가 모두 빠지는 거. 짧은뜨기 2개 있어요. 자, 이걸 할 때 너무 요 오른손을 너무 위로 당기시면은 나중에 요 코가 늘어나서 여기가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요 머리사슬이 너무 늘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볼록볼록 머리사슬이 생길 때 이게 엄청 늘어나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할 때는 텐션을 유지할 때 여기가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 왼손에 있는 검지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있는 요 걸려 있는 요 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여요. 자, 요 오른손에 있는 힘과 왼손에 있는 힘을 왔다 갔다 이 힘을 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실의 텐션을 맞추는 요 왼손, 그리고 바늘에 힘을 가하는 오른손, 이 두 개의 조합이 그 코바늘의 실력을 좀 가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머리사슬이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하는지
그 모양과 그 다음에 요 다리의 길이가 일정한 길이가 나오는지 이거를 잘해야지 뜨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세 번째 코 갑니다.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코선을 앞에서 뒤로 통과 한 상태에서 자, 원 스텝, 투 스텝. 자, 짧은뜨기는 항상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짧은뜨기라 하세요라고 하면 항상 똑같이 밑에 있는 머리사슬 또는 코산에 있는 기초사슬 여기를 통과하고 두 코가 생기면 한꺼번에 빼는 거. 요게 짧은뜨기예요. 자, 짧은뜨기 하라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기초사슬 코가 바뀌면 사람들이 또 헤매요. 같은 건데 새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뜨개는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명칭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모양도 기억해야 되고 방법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할 게 많아요. 그래서 뜨개를 하면 치매가 안 걸린다는 이유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앞에서 뒤로 꽂아서 계속 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줄을 다 하고 나면 10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자 앞에 여기 지금 만들었던 코드를 좀 코스를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말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뜨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뭐 굳이 말을 하진 않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속 안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자, 카운팅을 할 때 어떤 걸 카운팅 하냐면 자, 원 스텝, 투 스텝 카운팅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몇 코를 했는지도 카운팅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10개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마커 처음에 걸었던 요 자리가 1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사슬을 세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10개를 제대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편물을 더 이상 걸 데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물을 뒤집을 거예요. 근데 뒤집는데 자, 제가 지금 방금 꽂을 때 잘못 꽂았죠. 자, 지금 움직이는 쪽이 지금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꽂으려면 이렇게 꽂아야겠죠. 앞쪽으로 놓고 자, 첫 단을 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기둥사슬을 한 코를 한다고 했어요. 짧은뜨기인 경우에는 한 코를 했어요. 자, 편물을 뒤집을 때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뒤집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뒤집었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러세요. 왜냐면 이게 앞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이 뒤로 가도록 실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실이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 코의 모양이 보여서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뒤집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서 보면 방금 우리가 했던 한 코를 하고 뒤집었잖아요. 사슬을 하나고 기둥 사슬 하나 하세요 했던 요 코의 머리가 여기 사슬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요 사슬 말고 다음 사슬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슬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사슬이 하나 두 번째 있는 요 사슬에 구멍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 사슬을 쓰기 위해 요 사슬을 걸 수 있는 구멍은 요 사슬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밑에 구멍이 하나 보여요.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이게 1번 자리예요. 그리고 이 1번 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면 자, 요렇게 기존 했던 방식대로 내가 떴던 방식에 자, 요 코에 마지막 다리를 찾으세요. 짧은뜨기 다리를 찾고 그 짧은뜨기 다리에 머리사슬을 찾아보면 저는 정확하게 일치해요. 기준을 항상 정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나의 첫 번째 자리는 요 뒤집어서의 첫 번째 자리는 요렇게 봤을 때 내가 다 뜬 편물, 다 떴던 코의 마지막 코에 머리사슬 또는 뒤집었을 때 첫 번째 구멍 또는 여기에 있는 요렇게 머리사슬에 하나, 두 번째에 있는 요 머리사슬을
요거를 걸어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구멍을 찾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은데 같은 구멍을 가르치는데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방식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를 잡아서 자 요렇게 넣고 자 원 스텝 한 번만 통과, 투 스텝 짧은뜨기에 하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는 원 스텝 모두 온전히 걸고 투 스텝 끌고 와서 갖고 오는 거. 원투 원투를 머릿속에 세라고 했죠. 자 옆에다 넣고 한 코 기초 사슬에 넣고 빼고 원 스텝 모조리 빼는 거 투 스텝. 이것밖에 반복하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잘 찾았는지 확인하려면, 자, 지금 여기도 지금 사슬 하나 걸고 가야지 나중에 이게 첫 번째 코인지를 인식하겠죠. 이게 첫 번째 코이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0코밖에 안 되잖아요. 자, 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의 구멍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 요 코를 봤을 때 라운드 뜨기를 할 때는 온전하게 내가 했던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꽂아서 하면 돼요. 근데 평면뜨기를 할 때는 코를 이렇게 뒤집기 때문에 방향도 바뀌고 이 머리서슬의 위치도 살짝 변경이 돼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 코를 뜨게 되면은 다리가 존재하고 머리서슬이 존재해요. 이게 한 세트가 되는데 이 한 세트에 다리는 항상 왼쪽으로 치우치고 머리서슬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자, 요 세트가 방향이 요 다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여기 다리가 왼쪽에 있고 머리가 오른쪽에 있어라고 생각해서 요 다리의 머리서슬이 요거라고 착각하시는데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트가 예전에 앞쪽에서 봤을 때 정방향으로 봤을 때 세트는 다리와 머리서슬이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됐지만 이제는 방향이 뒤집어서 바뀌어버리면 자 세트는 다리는 오른쪽에 있고 머리서슬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짧은뜨기를 할 때는 요 다리에 해당하는 머리서슬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 꽂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도 항상 요 다리에 있는 요 다리에 있는 머리서슬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요 마지막 요 코에 있는 여기에 있는 구멍에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만 이렇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결국에는 모든 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끝까지 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코 10번째 코를 하는데 10번째 코는 요 마커를 풀고 자, 마커에 있는 요 코까지 다 해야지. 자, 이 마지막 코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코를 마커를 빼고 마지막 코를까지 해야지 얘가 10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할 때는 여기다 기둥사슬을 하나 하고 짧은뜨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하나와 머리사슬과 기둥사슬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생기는 부분이 마커를 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1번 자리였기 때문에 자, 1번 자리가 이제 왔다가 돌아가면 10번 자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했더니 요렇게 10번 자리까지 했더니 코수가 맞게 된 거예요. 마지막 짧은뜨기에 머리사슬은 왼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코까지 하고 그리고 끝나고 보면 이게 이제 10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짧은뜨기를 하던 긴뜨기를 하던 요 세트가 뒤집어지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1단에서 2단 올라갔을 때 사슬을 먼저 하나 했어요. 사슬을 하시고, 자, 편물을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자, 자리값, 첫 번째 자리값은 여기 있는 사슬이 1번, 2번에 있는 머리사슬 밑에 있는 요 코에 온전하게 걸어서 늘어나지 않게,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늘어나지 않게 적당히 텐션을 유지해서 자, 이렇게 한 코를 했어요. 자, 한 코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아까 뺀 마커 다시 걸어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마지막 자리라는 걸 아니까 머리사슬에다가 요렇게 거시면 돼요. 요걸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코 남았죠. 마커 걸려있는 요 부분이 마지막이 됐어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온전히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나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는 제거하고. 그래서 또 한 단이 끝났기 때문에 또 한번 세보세요. 이게 능숙하신 분들은 요걸 굳이 세지 않아도 되지만 좀 능숙하지 않고 초보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한 단이 끝나면 10코 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10코를 세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10개의 사슬이 제대로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얘가 제가 중간에 하나를 되게 못난이처럼 해서 요 머리 사슬이 되게 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못난이처럼 나왔어도 일단은 코수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자, 이제 다음 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단 올라갈 때도 똑같이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편물 오른쪽으로 돌려서 또 편물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쭉 올리다 보면은 이제 편물이 늘어나게 돼 있죠. 자, 다음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사슬코가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고 그냥 사슬에다가 기초코를 걸어서 하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슬에다가 이제 걸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봐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거 하기 전에 기초 사슬코를 10개의 사슬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 10개의 여기 지금 걸려있는 실을 제외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요게 10개거든요. 요 사슬이. 근데 바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항상 기둥사슬을 하나 한다고 했어요. 자, 기둥사슬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슬에 걸어서 할 건데, 사슬이 보면, 사슬의 구성을 보면, 여기 보면, 요렇게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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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V자로 계속 돼 있어요. 근데 이 V자에 있는 실을 이제 걸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힘드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 가닥을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실이 한 가닥만 잡혀요. 그러면 나중에 요걸 할 때 얘가 살짝 이렇게 들려서 여기가 구멍이 생기거나 좀 탄탄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코산까지 잡게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코산이 11개인데 두 번째 코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산이 10개짜리 코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코산에다가 하는 거라서, 자, 코산이 우리가 예전에 할 때는 코산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갔지만 이제는 요 사슬의 한 가닥과 코산을 같이 잡을 거라서, 자, 이렇게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잡히냐면, 얘가 지금 숫자가 제가 좀, 자, 요 상태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가닥 하나와 요 가닥 하나와 그 다음에 코산을 잡으려면은, 자, 코산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로질러 가는
이렇게 선이 있고 밑으로 가로질러 가는 선에 요 선과 그 밑에 선 사이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야지만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의도한 대로 코산 한 개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가닥 하나와 코산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두 개를 코를 통과해서 실을 끌어오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두 코가 생기면 자, 한 코로 합치면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는 자연스럽게 여기 한 코를 썼으니까 그 다음 코를 써야 돼요. 그 다음 코에 내려가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 했던 코 바로 밑에 코 여기죠. 여기 한번 내려오죠. 그 밑으로 내려오는 요 사이에다가 또 요렇게 바늘을 꽂으면 또 두 개가 요렇게 자연스럽게 걸려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끌고 와서 다시 한 코로 만들면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여기 지금 내려오는 실 하나 있죠. 여기 지금 하나 썼잖아요. 여기 하나 쓰고 여기 썼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실에 요 실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내려오는 실 사이에다가 요렇게 하는 거라서 여기다가 요렇게 꽂으면 자연스럽게 자 여기 위에 한 가닥 그 다음에 밑에 코산 이렇게 잡혀서 여기서 짧은뜨기.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쭉쭉쭉쭉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여기 이렇게 실이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다 넣어볼게요. 다음은 여기 또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을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를 하게 되면 총 10개의 짧은뜨기가 나와요. 그래서 총 제가 찍다 보면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서 자꾸 화면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자 마커를 하나 하고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리를 찾아서 첫 번째 다리에 있는 머리사슬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가 첫 코예요. 첫 코에 머리사슬이 여기라서 여기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저는 이제 사슬이 나왔어요. 짧은뜨기 10개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여기 밑에 코에다가 코산에 잡았던 거랑 동일하게 2단은 사슬 하나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있는 머리사슬에 이제 올리는 거는 그거부터는 똑같아요. 그래서 1단에 코산에 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요 사슬에다가 잡아서 할 건지 요거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했어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많이 쓰이냐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면뜨기도 쓰지만 코를 사슬이 있으면 사슬이 동그랗잖아요. 한 코는 위쪽에 쓰고 한 코는 아래쪽에 쓰고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보면 코가 마주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주보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라운드 뜨기 할 때 라운드 뜨기는 요거를 계속 요렇게 방향이 계속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운드 뜨기 할 때 많이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요 라운드 뜨기를 할 때는 방금 했던 거 마지막 했던 거 요 코에 반대편에다 뜨는 거예요. 반대편에 뜨는데 자, 요거 한 가닥을 꼬리실을 같이 감아가면서 뜨면 한 가닥일 때보다 아무래도 요 두 가닥을 지지할 때가 조금 더 실이 좀 잘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뜨면은 라운드 뜨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뜨다 보면은 얘가 이제 실이
여기 반코 쓴 거 10개, 반코 쓴 거 10개에서 총 20개의 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빼뜨기 하고 다시 한 단을 또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뜨기를 할 때 밑에 있는 사슬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온전하게 여기에 그 사슬코를 살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사슬코를 살리기 위해서 코산을 사용하는 거 할 때는 요 코산을 사용해서 여기 어쨌든 이렇게 요 모양을 살리게 하는 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코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코산을 안 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여기 그냥 사슬에다가 엮어서 할 거야. 요렇게 하려면 요 방식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기초 사슬코에 거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코산을 이용해서 사슬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여기 사슬 모양으로 된 거. 여기 사슬에 있는 거 반코만 잡아서 반코 또는 반코와 코산을 함께 잡아서 이렇게 기초코로 엮어가지고 단을 올리는 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뭐 반코만 잡겠다. 그렇게 하면 반코만 잡을 수도 있고 한 코만 잡겠다. 그냥 한 코에는 한 가닥만 잡겠다. 그것도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했던 거는 이제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평면의 짧은뜨기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할 때 매직링을 잡아서 하는 짧은뜨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직링의 짧은뜨기도 있고 그리고 타원형 뜨기도 있고 네모 바닥을 뜰 수도 있고 사실 뜨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하나씩 작품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바닥만 좀 열심히 떠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영상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면뜨기, 짧은뜨기를 평면뜨기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잘 숙지하시고 지금 잘 하셔야지 다음번에 작품할 때 헤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